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다는 체인지, 정말 뼈 때리는 책. 이 책은 정말 이 한 챕터를 읽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매번 지금 3회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챕터 또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뭘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보게 됐는데, 자,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내용의 첫 장이었던 극히 어려운 임무 자아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 실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황 바꾸기. 네, 상황 바꾸기 7장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황 바꾸기 어떤 내용일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다른 사람을 변화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 자, 그럼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변화하도록 돕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첫 번째 뭐냐? 너처럼 체인지 잇을 아예 해라. 아예 할 수 있게 해라. 정말 뼛속 깊이 막 이렇게 뿌리 박혔던 그런 것들을 변화하게 만들어라. 자, 두 번째. 아니면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어라.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문제인식에 대한 중요성과 이 현실 점검,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변화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그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황만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도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1년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여기 뭐 20년 사신 분도 계시고 뭐 40년, 50년, 60년 사시년 뭐 70년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약간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우리가 단순히 상황만 바꿔도 당신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가 없대.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조차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주 적절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스타벅스. 네, 별다방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희가 우리 집 앞에 바로 길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되냐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그쪽으로 가면 차가 막혀요. 왜냐면 그 안에 그 커피를 타고 나가려는 차들이 한참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이 거의 밤 늦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정도의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갖기 위한 그 많은 수많은 직영을 갖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느껴지는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볼게요. 2008년에 지금은 물론 기계가 너무 발달해서 주문과 동시에 번호표를 줘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자, 2008년도 이야기예요. 2008년도 스타벅스에서는 이 자기네 회사 문화를 개선하고 또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끔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급진적인 변화를 도모했는데 이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원들을 재교육하자. 네. 고객과 바로 맞닥뜨리는 직원들을 재교육하자. 그리고 회사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떤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냐. 저도 장사를 좀 해봤잖아요. 모든 매장을 3시간 동안 닫는 거래요. 여러분 그게 3시간 닫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 3시간 안에 어떤 매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체인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전체 체인을 3시간 동안 문 닫게 한 거예요. 왜?
다시 무언가 갱신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고치고 싶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줄을 서서 주문을 하다 보면 왜 주문을 받다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누가 뭘 주문했는지 이거를 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 스타벅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누가 주문하셨죠? 카페라떼 누가 주문하셨습니까? 아메리카노 누가 주문하셨어요? 막 이렇게 해서 혼란을 빚는 이러한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 스타벅스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주문을 할 때 그 커피 안에 그분의 이름을 적어 놓는 어떤 그런 훈련을 고객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고객들이 저 사람이 나를 몇 번째 주문을 받았고 지금 내 거를 만들고 있고 그거에 굉장히 집중해 있나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고객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당 영양소를 설명하고 명연을 설명했는데 이분들 명연 나오면 어떤 반응들이 많으세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날에 그때 그 책 이 몇째 줄 보여주시면서 했던 그 명연이 바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렇죠. 정말 명연은 처음 시작부터 계속 드시는 내내 얘기를 해도 명연이 나오면 이거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고객들은 그냥 내가 주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커피를 주문해 놓고 통화를 하거나 옆에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그 다음 스케줄을 기억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볼게요. 이 문제를 인식한 거죠. 스타벅스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인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직면한 스타벅스는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지. 이걸 그냥 야 잘해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상황으로 만드는 변화를 선택을 해야 됐는데 스타벅스는 어떻게 했느냐. 네. 자, 모든 고객을 체인지 프로그램에 동참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상황을 조금 바꾸느냐. 당연히 이 똑똑한 스타벅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효율적인 후자의 해결책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주문한 커피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를 뭐 한 명만 시켰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절대 까먹지 않는 그것 하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포커스로 잡아서 그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받으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 불행히도 이분들이 스타벅스를 방문을 하셨대요. 방문을 하셨는데 어떤 여자 직원분이 분명히 컵에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 내역서를 불렀대요. 자, 초기에 불완전함.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하고 바꿔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해 나가면서 그것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상황을 바꾸는 일조차도 초기에 불완전함이 있다. 자, 다행히 이 3시간 폐점을 실행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대요. 이게 뭐 1년, 2년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되면 좀 문제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자, 볼게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어떤 이 사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자. 자,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켜도 당신이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그들이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지평독 시간, 이 Y 메나텍 시간에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이 요점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우리 그 탑리더님께서 미팅이 중요하고 이 안에 다 있다고 열심히 얘기하셨지만 초기 사업에 저는 집중하지 않았다. 왜?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꿈 공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체인지 프로그램의 다른 아주 중요한 상황들도 파악을 많이 못한대요. 자, 그래서 이 망각,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아 맞다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상황 바꾸기 접근법을 시도할 때 직면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랍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뼈 때리는 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팀도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내자. 우리가 올 초반에 목표했던 바를 좀 이루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했던 이런 성과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깊게 하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저에게 어제 천둥처럼 번개처럼 네, 어떻게 해요? 상황을 관찰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여기 밑에 굉장히 좀 냉정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분들 참 네. 우리가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을 떠나는 즉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을 떠나는 즉시 그들은 스스로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참 냉정하죠. 이분들 냉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스타벅스에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객에게 헌신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직원들도 반드시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은 이 3시간 동안 폐점을 함으로써 이 스타벅스는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손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그날에 놓친 매출액. 네. 한 곳에서만도 엄청난 이 매출이 전국에 퍼져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체인을 똑같이 닫는 매출이 얼마나 컸겠어요, 손실이.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매출도 없이 3시간 동안 있었던 그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래. 그럼 뭘 생각하래? 네. 나 커피 먹으러 왔는데 그 커피를 다른 데서 찾은 떠나간 그 잃어버린 잠재 고객에 대한 생각.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우리는 이 패점이 이 스타벅스에 대한 홍보에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큰 기업이 다시금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스타벅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우리 그 소비자들이 분명히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스타벅스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볼게요. 자 상황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단계별로 있대.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또 알고 좀 적절히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네, 보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래. 자, 여러분, 우리 지평독에서 지금까지 많은 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산출 들어보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서 내가 계속 역산출을 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갖는 것. 자, 우리가 이 성공에 관련된 많은 책과 어떤 이런 동기부여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공통된 것들이 좀 나와요. 그죠? 공통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기서 또 나오네. 맨날 뻔한 얘기야. 그게 아니고 그럼 성공으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심플할 수 있겠다. 그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된 것들을 내 거화 시켰을 때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는 여기서 또 나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 맨날 비슷한 책? 절대 아니죠.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말하는 이 성공의 습관과 성공에 대한 개념들이 내가 정립이 되는 순간 내가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가겠구나. 와, 이거 정말 내 거화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역방향 설계. 뭐냐면 시작점이 아닌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역방향으로 이런 상황들을 창출해 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약간의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바꿔주자라는 이야기인데, 자, 볼게요. 이 개념은 고객이나 직원이나 자녀, 배우자, 친구, 우리 주변에 이런 거래처들의 효과가 있대요. 자, 그리고 뭐 실패할 염려가 없어. 이건 아니지만 정말 유용하대. 자, 유용하다니까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 밑에는 조금 더 중요하고 심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자, 볼게요. 이러한 개념이 네, 종이를 또 열심히 넘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감사해요. 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거화 시키는 감사, 이런 적절한 소리. 자, 이 개념을 나의 꿈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과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그들, 그들 있죠? 뱀파이어들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고 그들을 상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특정 행동을 다르게 하지 않는 한 나의 꿈, 우리의 꿈은 사라질 거다. 자, 그들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단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인식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내가 뚱뚱한지 모르면 살을 안 뺀다니까요, 제가. 저는 그동안 그렇게 제가 뚱뚱한지 몰랐다니까 여러분. 자, 문제 인식이 되고 현실 점검이 돼야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항상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문제 인식.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한대요.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을 적절히 설계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먼저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구체적이라는 표현 나왔죠, 여러분. 뭉뚱그려서 나 성공하고 싶다. 언젠가는 PPD가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우리 부모님의 삶, 나로 인해 바뀔 내 자식의 삶, 그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런 것이 명확했죠. 그래서 고객 만족과 모든 사람이 주문한 커피를 정확히 받게 만들길 원하는 것. 굉장히 심플하게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고객의 이름을 부르는 예전의 그 방식을 회귀하고 싶었대요.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음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단계 능력 향상과 선택권의 축소입니다. 자, 많은 변화는 당연히 실패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모든 변화가 다 성공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이유는 변화의 중개인,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화의 중개인이 적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단과 의사결정 능력, 변화 실행에 필요한 기타 자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참 이 얘기가 내가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냉정한 정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선택관을 제한하고 싶어 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빠르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 선택권을 제한하고 싶어 할 수도 있대요. 내 마음대로 이들을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선택권에 대한 제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은 이런 것들이 아닌 간단한 변화 용이, 간단하게 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유인책과 역유인책을 창출해야 된대. 자, 유인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고객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누구? 이러면 네, 전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유인책,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유인책인데, 자, 스타벅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했대요. 그죠?
그냥 주문받는 사람하고 커피 전달 작가 직원이 고객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고객에게 무료 커피 쿠폰을 준 거예요. 지금의 무료 쿠폰. 자, 그러면 어때요? 고객들은 직원들의 실수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 네. 커피 한 잔 먹고 싶으니까 더. 우리 막 이렇게 모으기도 하잖아요. 자, 그죠? 자, 그런데 이 무료 쿠폰을 받게끔 하는 이 고객을 바라보는 직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때요, 여러분? 직원의 마음은 주기 싫겠죠. 얄밉잖아요. 얄밉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실수로 무료 커피 쿠폰이 나가면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 일을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유,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정직을 당하거나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 네, 그들을 계속해서 이 영유인책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참 똑똑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분명한 소통이 필요하대요. 분명한 소통.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시작해서 유인책과 영유인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모든 측면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가 않대. 우리 박순아 대표님이 오늘 혹시 이 챕터와 함께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정말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분 아니세요? 아까 그 아저씨 말 안 하고 3년 가신 분. 정말 그 땅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분 큰일 났죠. 그 땅을 어떻게 또 살짝 흘리셔갖고 다행히 그런 건 피하셨지만 자, 그래서 소통은 어느 순간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변화를 점검하래. 그리고 그 변화를 평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화를 점검하고 변화를 평가하라. 자, 여기서 굉장히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그런 제목이 나오는데 자, 당신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런 표현이 너무 떠오르는. 자, 당신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저 그래서 다시 앞에부터 읽었어요. 나의 자신의 변화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자 볼게요. 우리에게는 비전과 문제인식, 꿈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왜 그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비전에 크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뭐 좋고 뭐 그들이 뭐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1장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7장의 내용에서 이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자를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주 적절한 예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볼게요. 배우자나 친구들, 뭐 내 주변인에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목표가 아닌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상황을 능숙하게 다룬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자식을 발레리나로 키우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 딸을 발레리나로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다 했어. 아기 때부터 스트레칭을 시키고 발레 학원을 다니게 하고 끊지 못하게 하고 발레 뭐를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걸 했어.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이 발레리나가 아니라 과학자였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네 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잖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배우자와 자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예가 나왔는데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자,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앞선 그 단계들에 대한 예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역방향, 설계, 사례. 자, 배우자래. 어떤 배우자가 이러한 인식을 했어요. 아, 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어. 왜냐? 이 사람의 문제인식은 뭐였겠죠? 약간의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원하는 결과. 이런 돈이 조금 부족해서 가족의 스트레스가 좀 줄면서 가계 비용으로 쓸 돈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결과치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능력 향상과 선택권 축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동안 네, 그 시간 동안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돼? 남은 가족들이 좀 이렇게 분담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포기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돼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과 이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역유인책에 대한 창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가계 지출 예상 목록을 만들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막자. 그리고 우리가 우물을 파기, 어떤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기들의 유인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분명한 소통을 또 했대요. 자, 우리가 이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엄마가 혹은 아빠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이 진행을 가족의 모든 기대치로 네, 같이 소통을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한 거고 또 자녀에 대한 거 이게 조금 쉽게 더 다가올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우리 아이가 자꾸만 과제물을 까먹어 해놓고도 이런 애들 많죠.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집 애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뭘 놓고 가요. 뭘 놓고 오고. 자, 그래서 문제 인식을 했어. 아, 얘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인식을 했어. 그 다음,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놓지 않고 다니는 거. 그쵸? 놓지 않고 다니는 거. 자, 그러면 능력 향상과 이 아이의 놓고 다니는 습관을 고치는 그런 능력 향상과 선택권에 대한 축소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커다란 점검 목록을 만들어서 모든 과제물을 기록하게 한대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제물, 학교에 가져가야 할 모든 과제물의 중요 목록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유인책을 만들었어요? 네, 잠자기 전에 확인하는 걸 습관을 만든 거죠. 그 목록을 보고 내일 제출해야 할 모든 과제물에 체크를 하는 거. 네, 그리고 책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 네, 멋지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충분히 매일매일 내가 과제물을 잘 챙겼다는 걸 엄마에게 체크를 받아야 돼. 그러면 실수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여기서는 좀 진술서라는 표현이 되는데 약간 번역의 오류가 아닐까. 그냥 서로 공동 성명이 들어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잘 됐을 때 어떤 뭐 대가를 치르겠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좀 분명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계별 상황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지은이의 마무리. 상황 바꾸기에 집중하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보다 갖고 있는 나를 포함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변화를 시켜줌으로써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TV 보기였대요. TV 시청을 줄이는 것. 자, TV 시청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문제인식을 했죠. 아, 내가 TV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 아까운 시간을. 문제인식을 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네. 유인책. 나는 TV 앞에다가 나는 당신이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네가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자유? 재정의 자유, 시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이런 문구를. 자, 내가 잠자는 게 너무 뭐 이렇게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면 침대 머리맡에 붙일까요? 아니면 이불에다 이거를 술을 넣을까요? 나는 당신이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떨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몸매 뚱뚱한 몸매에서 자유롭고 싶었어. 그러면 냉장고에 좀 붙여야겠죠.
나는 당신이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냉장고에 이걸 붙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 아주 작은 변화, 작은 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 습관적인, 습관적인 TV 시청을 피하게 되었대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야? 자, 더 강한 메시지 줄게요. 내 성공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야? 어때요, 여러분? 자, 내가 친구와 막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친구를 뭐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 만남이 내 성공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 만남이야? 자, 내가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어. 내가 좀 늦잠 자. 내가 이 아침에 자는 두세 시간이 내 성공과 내 삶과 맞바꿀 가치가 있어? 자,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이 한두 시간이 내 성공과 맞바꿀 가치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TV를 켜지 않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체인지 뼈 때리는 이야기 7장 함께 하셨는데요. 함께 가면 더 멀리, 함께 하면 더 많이, 함께 같이 읽고 함께